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말이 하나 있어요. 남자가 돼가지고, 남자가, 뭐 이런 말이에요. 여성분들로 치면 여자가 돼가지고, 여자가, 뭐 이런 거겠죠? 제가 지금 37살인데, 한 20대 중반까지만 해도 저도 이런 말 달고 살았어요. 저 말들이 저를 더 남자답고 뭔가 강인하게 만들어준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저를 더 약하고 불안정하게 만드는 말이었던 것 같아요. 감정 처리를 막 이상하게 하게 하거든요. 무서운 감정이 드는데 허세 부리게 막 만들고, 불안한데 무대뽀로 막 저지르게 만들고, 걱정되는 마음을 막 화내는 걸로 표현하게 하고. 지금은 정반대로 살아요. 저는 그냥 겁쟁이로 삽니다. 오히려 좀 무서운 것 같아. 좀 불안한데, 걱정돼. 이런 거를 있는 그대로 표현하려고 노력하고 연습하고 있습니다. 요즘 말로 이런 걸 좀 애견남이라고 하나요? 근데 오히려 이런 애견스러운 삶이 예전보다 훨씬 안정적이고 강하게 만들어준다고 생각한. 그런데 오히려 이런 애견스러운 삶이 예전보다 저를 더 강인하고 안정적으로 살게 만드는 것 같아요. 자존감도 더 높아졌고요. 오히려 지금 제가 예전에 저를 보면 어휴, 철없고 나약한 놈, 이렇게 느낄 정도입니다. 생각해보면 어릴 때부터 우리는 이런 류의 말들에 되게 많이 노출되는 것 같아요. 뭐 남자가, 여자가 좀 얌전하게, 강하게, 적극적으로, 활발하게. 저희 아버지도 경상도 분이라 그러신지 그런 남자가 막, 남자 새끼가, 사나이, 아이가 막 이런 거에 조금 중독되셨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어릴 때 그렇게 이런 말들을 많이 하셨어요. 뭐, 야, 똑바로 해. 뭐 할 거면 제대로 하고 말 거면 말고, 야, 화끈하게, 그냥 질러뿌라. 막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사람이 좀 신기한 게 뭐냐면, 어릴 때 처음에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사실 저는 되게 겁이 많은 애였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들었을 때는 그게 무섭고 막 버겁고 힘들고 이랬는데, 그게 가스라이팅인지 계속 나이가 들수록 그 말을 들으니까 오히려 제가 그것들이 좀 마음에 드는 것 같고, 저도 그런 모습이 되고 싶어 하는 것 같고, 그렇게 저를 좀 맞추게 되더라고요. 제가 좀 극단적인 예시를 하나 드려드릴게요. 제가 좀 이런 거에 빠지면 좀 끝까지 가는 타입이라서 그런지 저는 대학교 때 그 카카오톡 있잖아요. 거기에 이모티콘도 일부러 안 썼어요. 막 여자친구랑 카톡을 할 때도. 왜냐면 그런, 저는 이모티콘 안 쓰는 것조차, 그리고 말투도 되게 딱딱하게 했거든요. 그게 되게 강하고 남자답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삶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계속 성인이 돼서도. 근데 어느 날 좀 이게 고장난 것 같이 느껴지게 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완전 고장났죠. 왜냐하면 표현을 되게 이상하게 하는 사람이 됐거든요. 이게 사람이 감정이라는 걸 되게 여러 가지 느끼잖아요. 뭐 행복, 기쁨, 환희, 막 즐거움, 재밌음, 뭐 부정적인 감정도 무서움, 불안, 절망, 막 나태함, 게으름, 피곤, 막 되게 센치함, 막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느끼는데, 근데 표현 방법은 되게 제한적인 애가 됐어요. 불안해도 화내, 무서워도 화내, 걱정돼도, 상대가 걱정돼도 화내, 뭐 기뻐도 소리 질러, 그리고 막 재밌어도 술 먹고 그냥 와 소리 질러, 막 이렇게 되게 제한적인 감정만 느끼는 애가 됐고, 그리고 완전 이상하게 표현하는 거잖아요. 사실 난 너가 걱정돼, 이렇게 말하는 것도 화내면서 표현하고. 그러다가 제가 이제 대학교 2학년 때쯤 됐을 때 심리학 수업을 하나 들었어요, 교양으로. 근데 그때 꿈 분석이라는 과제를 해서 제가 그 꿈 분석을 받게 됐어요. 그러면 제 꿈 내용을 적으면 이제 교수님이 연구소에서 분석해서 저한테 결과지를 막 주시고, 그런 과제였는데 되게 좋은 과제였죠. 그때 결과가, 네 꿈이 지금 너가 너무 너의 본 모습인 내면을 짓눌러서 그게 무의식에서 지금 조금씩 항의를 한다, 좀 발현된다, 막 그런 부정적인 것들이 막 올라온다, 이런 분석을 받았어요.
근데 제가 그 분석을 받고 좀 곰곰이 생각하다가 되게 갑자기 환멸감을 느끼게 돼요. 아니 내가 왜 나는 그런 애도 아닌데 뭔 남자다 사나이다 이러면서 왜 이렇게 이상하게 살아왔지? 왜 이렇게 나를 억누르고 살아왔지? 처음에는 그게 되게 분노와 반항심과 원망 같은 거였죠. 뭐 아버지한테도 원망하는 마음이 들고 나도 원망스럽고 이런 막 남자다 막 이런 내 주변 환경들한테도 막 원망스럽고 사실 어리니까 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반은 반항심으로 아, 난 이제부터 남자답게 안 살겠어. 막 이런 생각. 사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웃긴 게 그 남자답다는 게 사실 뭐 거칠고 막 화내고 분노 막 욱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냥 받아들인 제가 잘못 받아들였던 건데도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저도 조금씩 그런 제가 원래 가지고 있던 불안, 걱정을 그런 반항심으로 조금씩 표현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이게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진짜 그렇게 표현을 하니까 긍정적인 효과를 얻었거든요. 제가 이거를 한 30대 초중반부터 저는 이제 완전 오은영 쌤 빠여가지고 오은영 쌤 이렇게 책이나 이런 영상을 보면 되게 뿌듯했던 게 이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이제 오은영 쌤은 이걸 1차 감정이라고 얘기해요. 그냥 어떤 사건을 느꼈을 때 내가 처음으로 드는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그런 거죠. 처음 드는 감정이 이제 1차 감정, 그것을 1차 감정을 처리하는 능력이 이제 사람들이 떨어진다고 해요. 뭐 예를 들어서 표현하면 가령 이제 여자친구가 좀 늦게 나 친구들이랑 놀러 나간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다면 사실은 이제 그냥 걱정되는 마음이 드는 건데 그럼 나는 야 나 지금 네가 이 시간에 나가는 거 걱정돼. 그냥 집에 있으면 안 될까? 이렇게 표현하면 될 걸. 막 분노. 야 너 저번에도 나가더니 뭐 미쳤어? 야 너 개빡친다. 막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면 걱정의 마음을 분노로 표현하는 거다 보니까 1차 감정이 약간 변질돼서 나가는 거잖아요. 그거를 이제 오은영 쌤은 그냥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연습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그때 이제 반항기가 들었던 20대 중반 때 제가 그냥 불안해를 불안해라고 표현했던 게 오히려 저한테 좀 긍정적으로 운이 좋게 전 알고 한 게 아니니까 그렇게 된 거죠. 근데 실제로 감정을 있는 그대로 그렇게 작게라도 내뱉으니까 훨씬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하나 그때 깨달은 것이 저는 그때 제가 남자답지 못하고 사나이답지 못하면 뭔가 외면받고 막 공격받고 막 그럴 것 같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저를 외면하거나 막 이상하게 보지 않아요. 쟤는 왜 남자애가 막 불안하대, 걱정된대, 뭐 이런 말을 왜 하지? 이게 아니라 나쁘게 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오히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되게 다양한 감정을 다양하게 표현하는 법을 익혀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점점 깨달게 된 게 어떤 감정을 느끼는 것 자체가 잘못이 없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러니까 무서움을 느끼든 남자가 무서움을 느끼든 불안함을 느끼든 뭐 여자가 분노를 느끼든 좀 환멸을 느끼든 막 거친 마음을 느끼든 느끼는 감정 자체는 잘못이 없다는 걸 느꼈어요. 근데 우리는 어릴 때부터 어떤 감정 자체가 잘못됐다고 되게 많이 배우잖아요. 야, 그건 네가 예민해서 그래. 야, 넌 그렇게 꼭 예민하게 생각해야겠냐? 그렇게 꼭 부정적으로 생각해야겠냐? 이 생각 자체는 나쁘지 않다는 걸 배웠어요. 단지 이 감정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어떻게 성숙하고 그냥 안정적으로 표현하느냐가 진짜 관건이구나. 그거를 느끼게 됐고, 그거에 대한 연습을 계속 하고, 그거에 대한 연습을 계속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냥 모든 건 진짜 표현의 문제였던 것 뿐이었죠. 이렇게 계속 살다 보니까 진짜 저는 그때 막 입에 또 남자가 막 이런 걸 입에 달고 살았다면 바뀐 계기로부터는 내가 좀 겁이 많아서 내가 좀 불안도가 있어. 나 지금 걱정된다. 이런 거를 좀 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렇게 감정을 잘 처리하게 되면 마음의 여유가 좀 생기더라고요. 왜냐면 응어리도 없고 어떠한 이제 불안한 상황이 생겼을 때 내가 좀 그 감정을 표현하고 다루어내니까 금방금방 안정을 찾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막 남자가 있을 때는 내가 느끼는 감정과 다른 표현을 하고 다른 행동을 하다 보니까 일이 더 커지거나 아니면 나도
마음이 감정이 풀어지지 않으니까 더 조급하고 더 화내고 막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아시겠지만 사실은 감정을 잘 처리하는 쪽이 훨씬 강자고 안정적이거든요. 회사에서도 보면 막 화내고 소리 지르는 사람보다 저기 저 임원들은 그냥 이렇게 딱 앉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다 컨트롤 하잖아요. 결국 강자와 안정적인 사람은 잘 다루어내고 여유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게 내가 나의 감정을 잘 처리하지 못하면 나만의 문제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가혹해지잖아요. 왜냐하면 나는 내 감정을 항상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힘드니까 여유도 없고 공감도 못하고 에너지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타인에게도 가혹하죠. 하지만 무엇보다 제일 문제는 또 나한테 가혹하고요. 그래서 아마 지금의 제 모습을 예전에 제가 봤다면 어휴 겁쟁이 뭐 애견남 이렇게 얘기했겠지만 하지만 저는 지금의 제 모습이 훨씬 행복하고 안정적으로 느끼고 오히려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전에 그 남자가 남자가를 부르짖던 그때의 저를 보면서 어휴 되게 나약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건 이제 회사 다니거나 일할 때 사회생활할 때 이게 되게 중요한 덕목이라 생각하는데 일희일비하는 거 뭐 어떤 사건에 대해서 감정 기복이 생기는 것도 되게 많이 줄어들었어요. 저는 진정한 일희일비를 안 한다는 어떠한 사건을 맡았을 때 아무것도 느끼지 않거나 무덤덤한 게 아니라 어떠한 사건을 느껴서 감정을 느껴도 그 감정이 너무 격해지지 않도록 잘 다루어내는 그러한 기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무슨 감정을 느끼든 잘 다루어내면 외부 사람들이 봤을 때 제3자가 봤을 때는 되게 그냥 무덤덤하고 되게 여유로워 보여요. 그게 진정한 일일비를 하지 않는다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제가 느꼈던 것은 이런 안정적이고 강해지는 방법은 그냥 나를 파악하고 이거를 잘 다뤄내는 것이지 나를 어떠한 강하다 생각하는 모습, 좋다고 생각하는 모습에 막 끼워 맞추고 그 모습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물론 현실적으로 이제 조금 업무나 사회로 나온다고 치면 여기에는 원하는 성과나 원하는 모습, 원하는 아웃풋들 이런 게 있겠죠. 하지만 전 이런 거를 내는 거와 이 감정 처리하는 거 완전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감정을 잘 처리할수록 이런 사회적인 성과도 더 잘 할 수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30개월 아들이 있거든요. 지금 이 녹음을 하는 시점으로. 이 아들이 이제 슬슬 감정에 대해서 배우고 자아가 생기는 나이란 말이에요. 이제 육아의 최종 목표는 독립이라고 하잖아요. 아들이 독립을 했을 때 전 딱 두 가지를 알았으면 하는 게 첫 번째는 이제 본인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경제적인 마인드 그리고 경제적인 이제 독립성 이런 것들을 하나 가지고 나갔으면 좋겠고 두 번째가 이제 자신을 다루어내는 능력, 감정 처리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쉽진 않겠죠. 이걸 가르친다는 게 저도 왜냐면 아직도 감정 처리를 배우고 있으니까요. 근데 일단은 저는 최대한 이거를 알려줄 수 있으면 알려주고 싶어요. 저는 사실 뭐 아들이 됐던 딸이 됐던 그래서 제가 어떠한 원하는 모습이 있어서 그거를 강요하고 싶진 않아요. 절대 그럴 생각도 없고 오히려 이제 아들이든 딸이 됐든 뭐 딸은 지금 없지만 크면서 자신이 꽤 유리한 모습 어떤 자신이 속한 모임에서 좀 좋다고 생각하는 모습은 본인들이 느끼는 것이고 그것들을 뭐 설정하고 나아가는 것도 본인들의 몫이고 근데 그것에 앞서서 저는 그냥 본인들이 타고난 성격 그런 것들을 잘 파악하고 그거를 잘 다뤄내고 그것들을 억누르지 않고 그냥 잘 표현하는 그러한 기술들을 알려주고 싶다는 마음이 듭니다. 네, 오늘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깨달음맨입니다.